네. 지난 시간에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 접견 교통권에 대해서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접견 교통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포 구속된 자의 권리로서 계속해서 피의자와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체포 적부 심사 제도라는 것은 적부 심사 제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서 만약에 체포나 구속이 위법,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라면 피의자를 석방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제도가 구속적부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었을 때 수사 단계에서 석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제도가 구속적부심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라는 것에 의해서 보통 하게 되는데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기재례를 여기다가 적어 보았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청구한다. 그리고 피의자, 아직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변호사로서 청구합니다. 지금 피의자가 어떤 사건으로 어디에 구속되어 있으니 다음과 같이 결정해 주십시오 해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라는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마치 민사소송에서의 소장에서 청구 취지 작성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소장에서 청구 이유를 쓰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의자가 이런 범죄 사실로 구속이 되었는데 구속 사유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속 사유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불비되어 있다. 부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구속 사유의 불비,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그럼 구속 사유는 구속의 의의를 공부하면서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 그렇죠? 형사소송법 70조 1항이 구속사유에 대해서 적고 있으니까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구속사유가 없으면 법원으로서는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유가 있으면 석방, 이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하게 될 텐데 3번 이하에 이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쓰는 이유는 실체에 대해서 결국 쓰는 건데요.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법원에서 다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법률관계에 대해서 정상관계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그래서 쟁점이 보통 사실관계, 법률관계, 정상관계로 크게 나눠져서 그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네. 목차도 대략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 법률관계, 정상관계 쪽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소전 보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보석제도라는 것은 기소 후에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것인데 물론 그 조건에서 보증금 이외에 지금은 조건이 다양화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에 그 부분은 보석제도를 설명하고 원래는 보증금에 의해서 석방을 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석제도인데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2007년에 개정되면서 기소 전에도 기소 후가 아니라 기소 전에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보석이라는 것은 기소 후,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이라는 것과 함께 사유가 구속적부심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보석사유는 구속사유는 있지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구속적부심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면서 기소 전 단계에서의 보석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소 전 보석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적 부심사 청구서라는 걸 통해서 구속적 부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214조의 이 규정을 중심으로 해서 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역시 법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214조의 2를 펴놓고 같이 조문이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14조의 이 사항을 보시면 제1항의 청구, 체포구속적 부심사 청구입니다.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따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틀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체포 구속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을 하고 석방을 해주면 안 되니까요.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체포 구속적 부심사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용하는 그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사항에서. 심사 청구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구속적 부심사 청구를 한 다음에 기소가 돼버리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적 부심이 청구되는 거기 때문에 구속적 부심사를 기각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이 조문이 없을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구속적 부심사 청구 들어오면 그 피의자를 기소해버리는, 그러면 구속적 부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다시 보석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새로 이제 추가한 거죠. 구속적 부심사 청구 후 기소를 해버리더라도 계속 구속적 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네. 214조의 한편 9항은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제4항의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즉 구속적 부심사 친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렇게 구속적 부심사 신문기일의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성 규칙에서 214조의 9항에 따라 신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 후 법원이 먼저 이제 구속적 부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한 다음에 검사나 변호인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신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사 청구를 하게 된 여러분이 이제 변호인사가 돼서 했을 때 의견 진술하는 요령 중에 원칙적으로는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도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조의 10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론이 없는 때에는 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그 밖의 사유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사유 중에 지난 시간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보는 것처럼 구속적부 심사에도 체포 구속적부 심사에도 필요하다는 규정이죠. 그리고 14항은 201조의 제6항, 그거는 뭐냐면 피의자실을 신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속적부 신문하는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 구속적부 신문 조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장실질심사를 공부하면서 구속적부 심사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제가 거기 옆에 썼다가 황급하게 지운 일이 있었죠. 그것이 그 당시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되는 조서가 있고 구속적부 심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구속적부 신문 조서가 있는데, 뭐 둘 다 결국은 전문 증거라서 나중에 315조 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로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개념상 구분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2003도 5693 판결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적 부심의 취지나 의의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법리가 나오는데요. 구속적 부심은 어떤 제도냐?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렇죠?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 사실과 구속 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네,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로서 행사되는 것이죠. 법원 또는 합의부원, 네, 이제 주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법원이 할 수도 있고 합의부원이 할 수도 있고 합의부 재판 같은 경우에 합의부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재판 같은 경우에 단독 판사가 하는데 그거를 법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여러 주체가 등장하는데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신문기일에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 신문조서는 금방 봤죠. 구속적부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311조에 해당하면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데요. 법원 또는 법관 앞에서 작성된 공판기일이나 이런 데서 작성된 건데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속신문조서가. 그렇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나중에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네, 그래서 전문 증거의 전문 법칙을 배울 때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315조 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증거 능력은 그렇고 증명력은 어떠냐?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다르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거 능력은 엄격한 증거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 증거 능력은 유무의 문제고 증명력은 고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신빙성이 높으냐 낮으냐 믿을만하냐 믿기 어려우냐의 문제라고 했죠. 증거 능력은 있는데 증명력은 어떠냐?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자백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자백이 수사 절차나 공판 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채 일단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 석방이 되자 허위 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구속적부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판단할 때에는 구속적부 신문조서에 범행을 자백하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점에 주의해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증명력에 관한 유의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구속적부 신문조서에서 작성되는 신문기일에 작성되는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얘기고 똑같은 얘기가 이제 전문 증거에서 315조를 배울 때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 규칙 106조는 구속적부 심사 결정의 기한에 대해서 체포 또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을 명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체포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를 이제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을 해서 체포 피의자는 신문기를 즉시 잡아서 통지한 다음에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명문으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속적부 심사 청구와는 달리. 그래서 저희가 신문 방송에서 보통 보면 영장 발부를 그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 그날 밤 늦게 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 걸 많이 봤죠.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역시 그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14조의 2 그 구속적부 신문에 대한 체포 구속적부 신문에 대한 조문 8항에 보면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4항의 결정은 아까 이유가 있으면 석방하는 결정,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는 결정이라고 했고요. 3항은 신문 없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기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이미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했는데 또 한 경우 이런 경우 또는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한꺼번에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한 번 청구했다가 또 청구했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신문 없이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해버릴 수 있는데요.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렇죠? 이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구금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고를 판결 전의 소송 절차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예 명문으로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속적부심문의 부수에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이게 아까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서 기소전 보석제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기소전 보석제도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 됩니다. 기소 전이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말이 되고, 보석이기 때문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입니다. 기소 전 보석에서는 기소 후에 일반적인 보석제도와 달리 조건이 보증금 납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라는 말이 기소 전 보석과 같은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980번입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기소 전 보석이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14조의 2 체포구속적부심사 조문에서 5항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해서요. 왜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하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공소제기해버리면 원래는 그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소가 돼버리는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라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 청구를 한 다음에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계속 구속적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제4항의 석방을 이유가 있다고 해서 명할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음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또 석방되면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런 때에는 피해자 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한편 기소 전 보석 제도는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975 21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왜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고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14조의 2 여전히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근거조문 8항에 의해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명령, 즉 기소 전 보석에 의해서 석방이 되면 8항과 같은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는 석방이 됐다면 왜 석방을 하느냐 하고 402조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아래 보는 975 21 결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주체와 결정의 주체와 불복 수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지방법원 판사, 뭐 이런 재판장 이런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그대로 97모 1 결정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나오는 97년도에 선고된 97모 21 결정을 보시면 위에 본 것처럼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피의자 보석이 인정되는 이유, 피의자 보석이 인정되는 이유, 그리고 항고가 그 8항에 의해서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 또는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는 명의 규정이 있지만 피의자 보석 제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402조에 의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75 21 결정은 제가 다 읽지 않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975 21 결정을 읽고서 두 가지 결론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 보석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피의자 보석제도에 대해서 석방이 된 경우에 402조에 따라서 항고가 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석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번호가 3번이 됐죠? 1번은 접견교통권에 대한 얘기였고요. 2번은 체포 구속 적부 심사제도에 대한 얘기였고 3번은 보석제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 또는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석제도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시 변호사가 돼서 활동한다면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인으로서 보석과 청구를 기소 후에 해볼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라는 것은 기소 후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피의자라는 말과 달리 피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역시 소장처럼 청구 취지와 청구 이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공소사실은 어떤 걸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보석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 구속적부 심사 청구에서는 구속 사유가 없다. 불비, 네, 한글로 쓰겠습니다. 불비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는데 보석 허가 청구서에서는 보석 사유가 존재,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석에는 크게 95조의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요. 보통 실무에서는 이 가항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정형들이 굉장히 높게 우리 실체법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가항이 해당되지 않아서 필요적 보석 사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가항을 빼버리고 이제 96조의 임의적 보석 사유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밑에 설명까지 더 들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학 청구서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는 형사 법문서 작성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저학년 때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아직 형사소송법 공부가 안 되고 모의재판 과목도 공부가 안 되고 실무수습도 아직 안 된 가능성이 높아서 나중에 다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 95조의 기종된 사유 중에서 해당되는 게 없으면 주장을 빼버리면 되고요. 나머지 사유들을 이렇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법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죄직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 도망하지 않았다, 도망할 이유도 없다, 염려도 없다, 주거가 분명하다, 이런 사유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주로 구속 사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려고 하는 제도니까 구속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 내용에 따라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정상관계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되고, 기타 보석조건에 관해서 과거에는 보석조건이 보증금 납입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피의자 석방제도, 기소전 보석에서는 보증금 납입으로 한정돼 있지만 피고인 보석에서는 보석조건이 다양화돼 있어서 보증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원하는 조건을 여기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법원에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보석 보증 보험 증권으로, 이게 이제 보험 증권이라서 적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석학 청구서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보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석방해줘야 되는 사유고, 임의적 보석은 석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필요적, 임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의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유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제도죠. 앞서 보석학 청구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사유들을 필요적 보석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96조는 설사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 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석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보석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요. 97조 1항은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검사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검사 측의 의견이 어떠냐, 검찰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적절한 시기까지 답변이 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물은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검사가 뭐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이런 의견 또는 적절하게 이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의견으로 오게 됩니다. 그를 참작해서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조 3항에서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 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의견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지체 없이 의견 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97조 4항에서는 이제 95조, 96조, 97조 계속 보석에 관한 조항인데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고에는 이제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가 있는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그 항소 부분에 가서 보도록 하겠지만 즉시 항고라고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 기간이 제한이 됩니다. 과거에는 3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일로 법이 개정된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항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과연 항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일단 없고요. 그렇다면 검사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역시 아까 구속적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 보통 항고할 수 있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403조 2항에 따라서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75 이륙 결정을 보면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학습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울 뭐 대부분이 처음 공부하시겠죠. 공부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밑에 제목에 보는 것처럼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여태까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대인적 강제처분 중에서 구속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느냐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만큼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이 되느냐 불구속이 되느냐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종 언론에서 구속이 되느냐 불구속이 되느냐 가지고 뭐 여러 사건들에서 엄청난 그 국민의 관심이 증폭이 되고 또 그런 사항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속제도는 이번 강의에서 한 것도 다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제가 소개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고요. 처음 한두 번 봐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속의 의의부터 해서 구속된 체포된 권리자의 체포는 보통 48시간 내에 어떤 구속으로 갈 것인지 석방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실무상 그렇게까지 중요성이 아니라 다퉈볼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만 구속은 그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제도에 대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고 또 다른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도 체포제도, 구속제도, 특히 구속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은 없는지 뭐 현실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변호사가 되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권리 같은 거를 잘 숙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소 시간이 지났는데 구속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압수수색, 검증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